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박노해 작가님의 사진 에세이 다른 길을 준비했습니다. 박노해. 그는 시대의 고통을 짊어지고 스스로 지은 박해받은 노동자 해방, 박노해라는 필명으로 1984년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을 펴냈습니다. 금서였음에도 100만 부가 발간되었으며 이때부터 얼굴 없는 시인으로 불렸습니다. 1991년 군부 독재 정권하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감옥 독방에 있는 동안에도 사유와 집필을 이어갔습니다. 7년 6개월 만에 석방된 그는 민주화 운동가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하며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며 권력의 길을 뒤로하고 비영리 단체 나눔문화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 20여 년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라오스, 버마, 인디아, 티벳까지 지도에도 없는 마을들에서 만난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과 고결,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 잃어버린 좋은 삶의 원형을 묵묵히 포착해냈습니다. 141컷의 사진마다 박노해 시인이 쓴 한 편 한 편의 글에는 그 땅의 유구한 역사와 오늘의 일상, 그리고 지혜의 말이 담겨 우리에게 깊은 사유를 선사합니다. 구독자님들과 함께 감상하기 위해 나라별로 3편씩 사진을 골라보았습니다. 글과 사진 함께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낭독이 허락된 책의 내용이 많지 않아 영상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듣다가 잠드시는 분들을 위해 뒷부분의 본문 내용을 반복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시작됐다. 나의 유랑길은. 한 시대의 끝간대까지 온몸을 던져 살아온 나는 슬프게도 길을 잃어버렸다. 나는 이 체제의 경계 밖으로 나를 추방시켜 거슬러 오르며 길을 찾아 나서야 했다. 앞선 과거로 돌아 나오고자 하는 기나긴 유랑길이었다. 오래된 만년필과 낡은 흑백 필름 카메라 하나를 들고 내가 가 닿을 수 있는 지상의 가장 멀고 높고 깊은 마을과 사람들 속을 걸었다. 내가 찾아간 마을들은 공식 지도에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길을 잃어버리곤 했다. 이 세계의 지도가 선명하고 첨단일수록 길은 하나뿐인 길. 그렇게 오래되고 다양한 삶의 길들은 무서운 속도로 잊혀지고 삭제돼 가고 있었다. 어느 아침 나는 지도를 던져버렸다. 차라리 간절한 내 마음속의 별의 지도를 더듬어 가기로 했다. 막막함과 불안과 떨림의 날들. 난 모른다. 언제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나는 모른다. 길을 잃어버리자 그 길이 나를 찾아왔다.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에서 만난 그 땅의 사람들이 나의 살아있는 지도였고 나의 길라잡이였다. 눈부시게 진보하는 세계와 멀어져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험난한 곳에서 자급자족의 삶을 이어온 전통마을 토박이들. 자신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지 의식하지도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고 인류를 먹여 살릴 한 뼘의 대지를 늘려가고자 오늘도 가파른 땅을 일구어가는 개척자들. 인간이기에 어찌할 수 없음에 주어진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있음에 가능성의 최선을 다해 분투하면서 우리 삶은 이만하면 넉넉하다 하며 감사와 우애로 서로 기대어 사는 사람들.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고 마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잊혀지고 무시되고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깊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지구 인류 시대의 진정한 삶의 전위다. 어느 날 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삶의 지경과 인간 정신은 단번에 그만큼 줄어들고 숨막혀 오리라.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똑똑하고 편리해진 시대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무력해진 세계에서 그들은 내 안에 처음부터 있었지만 어느 순간 잃어버린 나 자신의 모습이다. 조용한 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소리를 듣는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실패투성이 인간이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지만 내가 정의하는 실패는 단 하나다. 인생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 살지 못하는 것. 진정으로 나를 살지 못했다는 두려움에 비하면 죽음의 두려움조차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에는 각자가 진짜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 나에게는 분명 나만의 다른 길이 있다. 그것을 잠시 잊어버렸을지언정 아주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지 않을 때, 지금 이 길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질 때, 바로 그때 다른 길이 나를 찾아온다. 길을 찾아 나선 자에게만 그 길은 나를 향해 마주 걸어온다. 나는 알고 있다. 간절하게 길을 찾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자신만의 별의 지도가 빛나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진정한 나를 찾아 좋은 삶 쪽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분명 다른 길이 있다. 무력한 사랑을 발바닥 하나로 써온 이 유랑노트가 그대 삶이 흔들릴 때마다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그대를 초대해온 그이들과 함께 내 마음의 순례길을 걸어가 보자. 한 걸음 다른 길로, 한 걸음 나에게로. 화산의 선물. 세계에서 화산이 가장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는 풍요로운 불의 땅이다. 화산은 두려움과 선물을 동시에 준다. 화산이 폭발한 자리에 탄생한 비옥한 대지는 혁명 같은 격동이 준 위대한 선물이다. 우리는 화산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 또한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야겠지요. 저 높고 깊은 곳의 농부는 허리 숙인 노동으로 이 무너진 세상을 묵묵히 떠받치며 자신의 등을 딛고 인류를 오르게 하는 빛의 디딤돌만 같다. 파도 속에 심은 나무가 숲을 이루다. 2004년 쓰나미가 아체 주민 수십만 명을 쓸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일이 덮치고 가장 처참히 파괴된 울레르 마을은 거대한 폐허의 무덤이었다. 당시 25살 청년 사파핫은 바닷물 속에 홀로 손가락만한 바카오 나무를 심고 있었다. 이 여린 바카오 나무가 지진 해일을 막아줄 순 없겠지만 자꾸 절망하려는 제 마음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무릎을 꿇고 나무를 심던 그는 끝내 파도처럼 흐느꼈다.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나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가늘한 바카오 나무가 파도 속에서 자라나 숲을 이루었고 사파핫은 오늘도 붉은 노을 속에 어린 나무를 심고 있었다. 절망의 바닥에서 자라나지 않는 건 희망이 아니지 않느냐고. 파도는 끝이 없을지라도 나는 날마다 나무를 심어갈 거라고. 아체 고아원의 저녁 기도. 아체의 구석에 자리한 누를 후다 고아원은
고아로 자란 가이아 여사와 우편 배달부인 남편이 버려진 아이들을 우편 가방에 하나둘 담아오면서 세워졌다. 2005년 70명의 아이 중 24명이 쓰나미 고아였고 아체 독립운동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다. 너무 많은 고아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젖물려온 가이아 여사는 가슴에 생긴 암으로 앓다가 내가 떠난 지 사흘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8년 만에 만난 아이들은 훌쩍 자랐고 150명으로 늘었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에 있나요? 보고 싶고 안기고 싶어요. 무덤이라도 있다면 꽃을 바치고 기도를 드려야 할 텐데. 아직도 자신만 살아남은 것을 죄스러워하는 아이들이 긴 세월 참아왔던 울음을 깨물며 저녁 기도를 바친다. 짜이가 끓는 시간. 하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짜이가 끓는 시간. 양가죽으로 만든 전통 풀무 마시키자로 불씨를 살리고 갓 짜낸 신선한 양젖에 홍찻잎을 넣고 차를 끓인다. 발갛게 달아오른 화롯가로 가족들이 모여들고 짜이 향과 함께 이야기꽃이 피어난다. 탐욕의 그릇이 작아지면 삶의 누림은 커지고 우리 삶은 이만하면 넉넉하다. 파슈툰 소년의 눈동자. 10년 넘게 계속되는 미국의 침공 속에 자라난 파슈툰 아이들은 눈빛부터 다르다. 한 생에 겪을 고통과 비극을 다 보아버린 눈동자. 만년 설산이 들어박힌 저 푸른 눈빛, 아니 푸른 불꽃. 부모를 잃은 어린 가장인 알람샤를 안아주자 만년설이 녹아내리듯 소리 없이 긴 눈물을 흘린다. 나는 한 번만이라도 이 아이들의 웃는 모습과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기를 바랐다. 눈물 젖은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나는 신을 본다. 거대한 성전이 아닌 이 눈동자에서 신을 만난다. 가난한 형제의 힘. 얼음장같이 차가운 강물에 말을 몰고 들어가 가슴까지 잠긴 채 강모래를 건져 올린다. 뼛속까지 떨리는 노동의 하루벌이는 1만 원. 30살이 넘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기 일수다. 온몸이 젖은 청년은 아침 기도를 올린 뒤 동생들이 가져다 준 식은 빵과 짜이를 마신다. 둘째는 말을 살피고 막내는 얼어서 떨고 있는 형을 제 작은 몸으로 녹여준다고 꼭 감싸 안는다. 아침 안개 속의 라오스 여인. 짙은 운무 속에 태양이 떠오르면 푸르스름한 산맥들의 장엄하고 신비로운 풍경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오늘은 비와 바람과 태양이 길러준 대지의 선물을 허리 숙여 거두는 날. 우리는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없다. 태양으로 길러지고 빛나는 것으로만 확인될 뿐. 사랑 또한 볼 수 없고 단지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덕분에 살려지고 있으니. 할머니의 목화실 잡기. 할머님이 목화솜을 뽑아 실을 잡고 있다. 고산족 할머니들은 농사, 방직, 건축, 요리, 치유, 신앙 등 최고의 토착기술 장인들이고 이 땅의 역사와 이야기의 전승자이다. 토박이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인류 지혜의 서고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삶의 나이테에 새겨진 경륜과 자애의 마음씨, 후손에게 꽃내림 해줄 아름다운 문화와 정신의 담지자인 할머니들은 진심 어린 존경을 받으며 죽는 마지막 날까지 자기 몫의 기여를 하고 떠나간다. 잉여 인간은 없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두 모여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흙벽돌을 찍어내는 날. 자신의 노동이 빛나는 날이기에 웃음꽃이 핀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결핍이 아니다.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다 사르지 못하고 자기 존재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 잉여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고통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꽃다운 노동. 물 위에 떠있는 광활한 농장 쭌묘는 최고 품질의 채소를 길러내는 버마 농산물 생산의 심장부다. 이 쭌묘에서도 심장부는 불전에 바치는 꽃밭이다. 버마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 꽃을 사고 매일 아침 불전에 올리며 기도를 올린다. 덧없이 사라질지라도 삶은 밥보다 꽃이 먼저라는 듯이 꽃을 기르는 21살 마모의 쉐가 꽃 한 송이를 건넨다. 쭌묘에서 꽃밭을 가꾸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아름다운 꽃들은 제 손에 향기를 남기지요. 꽃을 든 사람들의 미소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부처님께도 가장 멋진 선물이 될 거예요. 구도자의 밥. 버마 아이들은 일생에 한 번 단기 출가를 한다. 출가 축제인 신뷰 의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했던 아이들은 사원에 들어오는 순간 가사 한 벌, 밥그릇 하나, 빈 몸만 남는다. 이른 아침 맨발의 스님들과 아이들은 찬 이슬을 밟으며 밥동량을 나간다. 7집을 돌아도 밥그릇이 차지 않으면 가만히 돌아와 이렇게 모자란 밥을 씹으며 가난한 민중의 배고픔을 함께 느낀다. 세계 최장기 군부 독재 속에 버마 불교의 고위층들은 타락했어도 이 가난한 절집에 어린 출가생들의 맑은 뱃속에서 울려나오는 독송은 성성하고 눈빛은 푸르기만 하다. 노래하는 다리. 인내 호수마을과 고산족 마을을 이어주는 이 나무다리는 매년 우기 때마다 휩쓸려 나간다. 장마가 끝나면 여러 소수민족이 함께 모여 다시 다리를 세우고 잔치를 벌인다. 해마다 새로 짓는 나무다리의 역사를 따라 서로의 믿음 또한 시간의 두께로 깊어진다. 오늘도 이 다리를 오가는 다양한 발걸음들은 마치 오선지 위에 어우러진 음표들처럼 가슴 시린 희망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다. 함께하는 혼자로 진정한 나를 찾아 좋은 삶 쪽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분명 다른 길이 있다. 인디고 블루 하우스. 인디아 여성 농민은 누구나 최고의 건축가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손수 디자인의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고쳐나간다. 한 마을에서도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는 개성이 담긴 집. 부드러운 살결 같은 흙벽에 청명한 하늘빛을 닮은 인디고 블루를 칠하고 흰 쌀가루를 개어 그림을 그린다. 물 항아리를 이고 든 여인이 자신이 다져 만든 인디고 빛의 계단을 사뿐사뿐 걸어오른다. 천그루의 나무를 심은 사람. 인도군의 계엄령이 임시 해제된 첫날, 카슈미르는 아직 웅크려 떨고 있는데 총칼의 번뜩임처럼 시리기만 한 만년설 바람 속에 사과나무를 보살피는 한 남자를 만났다. 30년 동안 그는 빈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왔고 그 중에 1000그루의 나무가 살아남았다고 한다. 절반은 싹도 트지 않고 또 절반은 말라 죽고 그 중에 소수의 나무만이 기적처럼 자라났지요.
척박한 비탈에 심어진 나무들에게 미안하고 이 어목한 땅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하지만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이 얼어붙은 땅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카슈미르에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 작지만 끝까지 꾸준히 밀어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이다. 사랑은 불이어라. 만년설산의 가장 높은 오두막집에서 엄마가 저녁밥을 지으며 노래를 불러준다. 딸아, 사랑은 불같은 것이란다. 높은 곳으로 타오르는 불같은 사랑. 그러니 네 사랑을 낮은 곳에 두어라. 아들아, 사랑은 강물 같은 것이란다. 아래로 흘러내리는 강물 같은 사랑. 그러니 너의 눈물을 고귀한 곳에 두어라. 히말라야의 흰 눈처럼 언제까지나 네 마음의 빛과 사랑을 잃지 말거라. 창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휘날리는데 남편을 잃은 카슈미르의 어머니는 오늘도 불같은 사랑 노래를 부르며 눈시울을 젓는다. 마지막 순례길. 거친 초원에서 평생 우유통과 야크똥을 이고지고 살아온 할머니가 남은 기력을 다해 생의 마지막 순례길을 떠나왔다. 난 수백 마리의 양과 야크를 지고 23명의 일가를 이루었다오. 순례길에서 기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지요. 내 육신은 초원의 독수리와 꽃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부처님 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오. 세월의 무게만큼 등은 굽어도 영혼의 발걸음은 하늘을 향한다. 무엇이 더 좋은 노후이고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인가? 유목민의 대이동. 온 가족이 양과 야크를 몰고 새로운 초지를 향해 떠나는 중이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초원은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말기에. 그런데 지금 티베트 초원이 아스팔트 도로로 뒤덮여가고 있다. 중국 정부의 급속한 개방 정책으로 군사작전 하듯 고속도로가 뚫리고 자본과 사람이 마구 소통되면서 티베트의 전통 삶이 무너지고 있다. 무언가 열리면 무언가 무너지는 법이다. 지금 시대 닫힘보다 더 무서운 건 열림이고 소통이고 접속이다. 하늘과 땅 사이,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에 드문드문 자리 잡은 흑갈색 야크 천막집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천막집 안에 매달린 야크 고기는 고소하게 말라가고 여인은 야크똥으로 부를 때 갓 짜온 야크젖을 끓인다. 하늘빛과 인간 노동과 땅의 불꽃이 하나 되어 지어내는 정직한 밥은 그 자체로 영성체가 된다. 화산의 선물. 세계에서 화산이 가장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는 풍요로운 불의 땅이다. 화산은 두려움과 선물을 동시에 준다. 화산이 폭발한 자리에 탄생한 비옥한 대지는 혁명 같은 격동이 준 위대한 선물이다. 우리는 화산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 또한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야겠지요. 저 높고 깊은 곳의 농부는 허리 숙인 노동으로 이 무너진 세상을 묵묵히 떠받치며 자신의 등을 딛고 인류를 오르게 하는 빛의 디딤돌만 같다. 파도 속에 심은 나무가 숲을 이루다. 2004년 쓰나미가 아체 주민 수십만 명을 쓸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일이 덮치고 가장 처참히 파괴된 울레르 마을은 거대한 폐허의 무덤이었다.
당시 25살 청년 사파핫은 바닷물 속에 홀로 손가락만한 바카오 나무를 심고 있었다. 이 여린 바카오 나무가 지진 해일을 막아줄 순 없겠지만 자꾸 절망하려는 제 마음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무릎을 꿇고 나무를 심던 그는 끝내 파도처럼 흐느꼈다.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나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가늘한 바카오 나무가 파도 속에서 자라나 숲을 이루었고, 사파핫은 오늘도 붉은 노을 속에 어린 나무를 심고 있었다. 절망의 바닥에서 자라나지 않는 건 희망이 아니지 않느냐고. 파도는 끝이 없을지라도 나는 날마다 나무를 심어갈 거라고. 아체 고아원의 저녁 기도. 아체의 구석에 자리한 누를후다 고아원은 고아로 자란 가이아 여사와 우편 배달부인 남편이 버려진 아이들을 우편 가방에 하나둘 담아오면서 세워졌다. 2005년 70명의 아이 중 24명이 쓰나미 고아였고, 아체 독립운동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다. 너무 많은 고아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젖물려온 가이아 여사는 가슴에 생긴 암으로 앓다가 내가 떠난 지 사흘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8년 만에 만난 아이들은 훌쩍 자랐고 150명으로 늘었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에 있나요? 보고 싶고 안기고 싶어요. 무덤이라도 있다면 꽃을 바치고 기도를 드려야 할 텐데. 아직도 자신만 살아남은 것을 죄스러워하는 아이들이 긴 세월 참아왔던 울음을 깨물며 저녁 기도를 바친다. 짜이가 끓는 시간. 하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짜이가 끓는 시간. 양가죽으로 만든 전통 풀무 마시키자로 불씨를 살리고 갓 짜낸 신선한 양젖에 홍찻잎을 넣고 차를 끓인다. 발갛게 달아오른 화롯가로 가족들이 모여들고 짜이 향과 함께 이야기꽃이 피어난다. 탐욕의 그릇이 작아지면 삶의 누림은 커지고 우리 삶은 이만하면 넉넉하다. 파슈툰 소년의 눈동자. 10년 넘게 계속되는 미국의 침공 속에 자라난 파슈툰 아이들은 눈빛부터 다르다. 한 생에 겪을 고통과 비극을 다 보아버린 눈동자. 만년 설산이 들어박힌 저 푸른 눈빛, 아니 푸른 불꽃. 부모를 잃은 어린 가장인 알람샤를 안아주자 만년설이 녹아내리듯 소리 없이 긴 눈물을 흘린다. 나는 한 번만이라도 이 아이들의 웃는 모습과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기를 바랐다. 눈물 젖은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나는 신을 본다. 거대한 성전이 아닌 이 눈동자에서 신을 만난다. 가난한 형제의 힘. 얼음장같이 차가운 강물에 말을 몰고 들어가 가슴까지 잠긴 채 강모래를 건져 올린다. 뼛속까지 떨리는 노동의 하루벌이는 1만 원. 30살이 넘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기 일수다. 온몸이 젖은 청년은 아침 기도를 올린 뒤 동생들이 가져다 준 식은 빵과 짜이를 마신다. 둘째는 말을 살피고 막내는 얼어서 떨고 있는 형을 제 작은 몸으로 녹여준다고 꼭 감싸 안는다. 아침 안개 속의 라오스 여인. 짙은 운무 속에 태양이 떠오르면 푸르스름한 산맥들의 장엄하고 신비로운 풍경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오늘은 비와 바람과 태양이 길러준 대지의 선물을 허리 숙여 거두는 날. 우리는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없다. 태양으로 길러지고 빛나는 것으로만 확인될 뿐. 사랑 또한 볼 수 없고 단지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덕분에 살려지고 있으니. 할머니의 목화실 잣기. 할머님이 목화솜을 뽑아 실을 잡고 있다. 고산 쪽 할머니들은 농사, 방직, 건축, 요리, 치유, 신앙 등 최고의 토착기술 장인들이고 이 땅의 역사와 이야기의 전승자이다. 토박이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인류 지혜의 서고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삶의 나이테에 새겨진 경륜과 자애의 마음씨, 후손에게 꽃내림 해줄 아름다운 문화와 정신의 담지자인 할머니들은 진심 어린 존경을 받으며 죽는 마지막 날까지 자기 몫의 기여를 하고 떠나간다. 잉여 인간은 없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두 모여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흙벽돌을 찍어내는 날. 자신의 노동이 빛나는 날이기에 웃음꽃이 핀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결핍이 아니다.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다 사르지 못하고 자기 존재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 잉여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고통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꽃다운 노동. 물 위에 떠있는 광활한 농장 쭌묘는 최고 품질의 채소를 길러내는 버마 농산물 생산의 심장부다. 이 쭌묘에서도 심장부는 불전에 바치는 꽃밭이다. 버마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 꽃을 사고 매일 아침 불전에 올리며 기도를 올린다. 덧없이 사라질지라도 삶은 밥보다 꽃이 먼저라는 듯이 꽃을 기르는 21살 마모의 쉐가 꽃 한 송이를 건넨다. 쭌묘에서 꽃밭을 가꾸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아름다운 꽃들은 제 손에 향기를 남기지요. 꽃을 든 사람들의 미소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부처님께도 가장 멋진 선물이 될 거예요. 구도자의 밥. 버마 아이들은 일생에 한 번 단기 출가를 한다. 출가 축제인 신뷰 의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했던 아이들은 사원에 들어오는 순간 가사 한 벌, 밥그릇 하나, 빈 몸만 남는다. 이른 아침 맨발의 스님들과 아이들은 찬 이슬을 밟으며 밥동량을 나간다. 7집을 돌아도 밥그릇이 차지 않으면 가만히 돌아와 이렇게 모자란 밥을 씹으며 가난한 민중의 배고픔을 함께 느낀다. 세계 최장기 군부 독재 속에 버마 불교의 고위층들은 타락했어도 이 가난한 절집에 어린 출가생들의 맑은 뱃속에서 울려나오는 독송은 성성하고 눈빛은 푸르기만 하다. 노래하는 다리. 인내 호수마을과 고산족 마을을 이어주는 이 나무다리는 매년 우기 때마다 휩쓸려 나간다. 장마가 끝나면 여러 소수민족이 함께 모여 다시 다리를 세우고 잔치를 벌인다. 해마다 새로 짓는 나무다리의 역사를 따라 서로의 믿음 또한 시간의 두께로 깊어진다. 오늘도 이 다리를 오가는 다양한 발걸음들은 마치 오선지 위에 어우러진 음표들처럼 가슴 시린 희망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다. 함께하는 혼자로 진정한 나를 찾아 좋은 삶 쪽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분명 다른 길이 있다. 인디고 블루 하우스. 인디아 여성 농민은 누구나 최고의 건축가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손수 디자인의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고쳐나간다.
한 마을에서도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는 개성이 담긴 집. 부드러운 살결 같은 흙벽에 청명한 하늘빛을 닮은 인디고 블루를 칠하고 흰 쌀가루를 개어 그림을 그린다. 물 항아리를 이고 든 여인이 자신이 다져 만든 인디고 빛의 계단을 사뿐사뿐 걸어오른다. 천구루에 나무를 심은 사람. 인도군의 계엄령이 임시 해제된 첫날, 카슈미르는 아직 웅크려 떨고 있는데 총칼의 번뜩임처럼 시리기만 한 만년설 바람 속에 사과나무를 보살피는 한 남자를 만났다. 30년 동안 그는 빈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왔고 그 중에 1000그루의 나무가 살아남았다고 한다. 절반은 싹도 트지 않고 또 절반은 말라 죽고 그 중에 소수의 나무만이 기적처럼 자라났지요. 척박한 비탈에 심어진 나무들에게 미안하고 이 어목한 땅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하지만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이 얼어붙은 땅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카슈미르에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 작지만 끝까지 꾸준히 밀어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이다. 사랑은 불이어라. 만년설산의 가장 높은 오두막집에서 엄마가 저녁밥을 지으며 노래를 불러준다. 딸아, 사랑은 불같은 것이란다. 높은 곳으로 타오르는 불같은 사랑. 그러니 네 사랑을 낮은 곳에 두어라. 아들아, 사랑은 강물 같은 것이란다. 아래로 흘러내리는 강물 같은 사랑. 그러니 너의 눈물을 고귀한 곳에 두어라. 히말라야의 흰 눈처럼 언제까지나 네 마음의 빛과 사랑을 잃지 말거라. 창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휘날리는데 남편을 잃은 카슈미르의 어머니는 오늘도 불같은 사랑 노래를 부르며 눈시울을 젓는다. 마지막 순례길. 거친 초원에서 평생 우유통과 야크똥을 이고지고 살아온 할머니가 남은 기력을 다해 생의 마지막 순례길을 떠나왔다. 난 수백 마리의 양과 야크를 지고 23명의 일가를 이루었다오. 순례길에서 기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지요. 내 육신은 초원의 독수리와 꽃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부처님 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오. 세월의 무게만큼 등은 굽어도 영혼의 발걸음은 하늘을 향한다. 무엇이 더 좋은 노후이고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인가? 유목민의 대이동. 온 가족이 양과 야크를 몰고 새로운 초지를 향해 떠나는 중이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초원은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말기에. 그런데 지금 티베트 초원이 아스팔트 도로로 뒤덮여가고 있다. 중국 정부의 급속한 개방 정책으로 군사작전 하듯 고속도로가 뚫리고 자본과 사람이 마구 소통되면서 티베트의 전통 삶이 무너지고 있다. 무언가 열리면 무언가 무너지는 법이다. 지금 시대 닫힘보다 더 무서운 건 열림이고 소통이고 접속이다. 하늘과 땅 사이,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에 드문드문 자리 잡은 흑갈색 야크 천막집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천막집 안에 매달린 야크 고기는 고소하게 말라가고 여인은 야크똥으로 부를 때 갓 짜온 야크젖을 끓인다. 하늘빛과 인간 노동과 땅의 불꽃이 하나 되어 지어내는 정직한 밥은 그 자체로 영성체가 된다.